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이었고요. 또 6월 3일 이후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영상을 이렇게 많이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쉬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영상을 몇 편 안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새로 출발을 한 월요일,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또 새로운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 필패가 돼가지고 무너져 내버린 이제 국민의힘,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전당대회를 언제 열어야 하는 건지, 전당대회 연다고 한다면 그럼 다음에 국민의힘의 차기 대표는 누가 될 것인지, 또 개혁과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제가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답글을 달지 못한 건 죄송해요. 생각해요. 너무나 많이 댓글이 올라오고 댓글 다는데도 상당히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의견은 제가 다 듣고 있고, 또 어떤 게 민심인지 이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비대위원들은 다 사임을 했죠. 그런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원래 국민의힘 의총이 열리게 돼 있고, 앞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이 이끌어갈 것인가, 또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인가, 또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가, 이런 걸 오늘 의총에서 하기로 됐었죠. 제가 이걸 찍는 시간이 지금 2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의총은 2시에 시작이 되기로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이 9일이니까 8일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성공을 했어요. 선방을 때렸어요.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지도체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당내 견해차가 굉장히 대립이 되어 있고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 선출을 하겠다 이렇게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9월 초에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당론을 무효화시키겠다.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부당교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제 부당교체는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교체, 대선 후보 부당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당론 결정에 원외 의견 및 국민 여론도 반영하겠다. 원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원내가 한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외도 반영하겠다는 거고, 지방선거는 100%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5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고 정권 재창출의 실패를 연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의 어떤 주체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댔어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개혁과제 제시했는데 과연 당내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새로운 혁신형 비대위를 세워야 한다는 옛날 친인교의 일부 의견이 있죠.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용태 위원장이 회견을 한 다음에 일단 친한계 쪽에서는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정호 의원이. 그런데 친인계 쪽에서는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김 위원장의 중립성이 벌써 의심받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오늘 9일날 당장 의원총회에서
차기 지도체제를 논의하기로 한 상황인데 왜 김용태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 위원장이 당무감사권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 적절하다고 보는데, 당무감사권을 발동해서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교체, 대권 후보 부당한 교체 진상조사. 그러니까 교체 자체가 부당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당한 건 맞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영세 의원이 처음부터 부당인자를 넣었다. 그래서 이것은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 이렇게 또 반발을 했습니다. 일단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개혁과제 상당수는 이제 비대위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대선 패배 이후에 권성동이 원내대표랄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장은 여러 차 전례 비춰봤을 때 행정적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은 계속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 또 새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6일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거든요. 그때의 지도체제의 어떤 향방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지금부터 이제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은, 일단 대선에서 졌잖아요. 졌으면 사실은 개혁과 혁신해야 하는 거 맞죠. 처절한 반성해야 하는 거 맞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또 비대위 체제로 간다? 혁신적 비대위? 혁신적 비대위를 누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굴 데려오겠어요? 그 데려온 사람이 혁신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오려면 그걸 누가 하죠? 원내대표가 또 해야 돼요. 그럼 원내대표 한 명의 생각에 의해서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온다. 언제까지 비대위원장으로 갈 거예요? 언제까지 비대위 체제로 갈 겁니까? 결과적으로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서 개혁과 혁신을 해야 돼요. 그럼 내부로 개혁 혁신하는 데서 인물이 없느냐? 왜 인물이 없어요? 충분히 인물이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이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 그리고 구태 청산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시기다 이렇게 봐요. 이게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 이거 시대 청산하기 어려워요. 또 이런 대선이라는 과정에서 필패가 없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개혁과 혁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 원래 이제 30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아마 당원 당규를 보면 한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새로 비대위원장을 데려올 게 아니고 이 체제로 가면서 9월 달이 됐건 8월 달이 됐건 전당대회 하면 되는 거야. 혁신이 비대위를 해가지고 12월 달에 전당대회 하자고 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혁신이 비대위 한 다음에 또 전당대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을 주겠다? 이건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의총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뭐가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한동훈 측에서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나올 거라고 보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전당대회 나오면 나올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경원, 김기현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오면 다시 윤석열 당이 되는 거거든요. 나와서도 안 되지만 출마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 아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김문수 있거든요. 이 김문수 전 장관이 지난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서 이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었지만 본인의 어떤 경쟁력으로 보면 경쟁력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 대선에서 40% 이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김문수 자체의 경쟁력이 아니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층에서 찍어준 것이다. 이걸 본인은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은 40%에 좀 취해 있지 않나 싶고, 김문수 지휘에 있던 사람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광역시장 나가고 싶고,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이 되면
혹시 자기가 광역시장, 특히 TK 지역에서 뭔가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나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간다고 되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전당대회 하면 될 사람은 거의 뭐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빨리 12월 하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예요. 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야죠. 가고 시간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내부적인 어떤 혁신과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난 과정에서 잘못됐던 것들, 윤 전 대통령 관련된 것들을 다 지우고 청산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선거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 바꿔치기 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진실을 좀 다 밝히면서 바로 사죄와 반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완벽하게 단절하느냐, 그 다음에 내부를 어떻게 개혁과 혁신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생략을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당대표는 탄핵에 완전히 찬성한 사람, 그래야만이 절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전에 구태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대표로 하고 당 지도부를 맡아야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